안녕하세요.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라디오, 조라디오의 조니입니다. 11월 첫 금요일에 1회가 나갔는데 어느새 둘째 주가 됐네요. 요즘 이것저것 하고 살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학업, 생업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가장 먼저 놓게 되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게임도 직접 플레이하기 피곤해서 유튜브 에디션으로 하고, 새로 나온 영화, 애니메이션도 어차피 다른 거 아니니까 나중에 봐야지 하게 되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주 놓아버리긴 싫고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우리 리스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이라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꺼져가는 덕심의 불씨를 살살 되살려 봅니다. 그럼 11월 둘째 주 덕후들을 위한 라디오 조라디오 시작합니다. 한 주의 덕후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 무슨 일이 있었죠니? 이번 주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조니가 관심 있는 뉴스 위주로 짤막하게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게임계 소식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레이스테이션 5가 드디어 발매됐습니다. 예약 구매에 성공해서 이미 손에 넣은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발매 후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양쪽 모두 초기 불량에 대한 제보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본체에서 연기가 난다든가, 나사가 빠져있다든가, 게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든가, 생각보다 많은 불량 사례들이 인터넷에 제보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진짜 불량품도 있고 거짓 제보도 섞여 있어서 앞으로 각 콘솔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여느 가전제품들이 그렇듯이 신상품의 발매 초기엔 이런저런 불량이 있을 수는 있는데 회사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가,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어떤 태도로 응대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쪼록 억울한 소비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약에 실패한 저로서는 불량품이라도 좋으니까 실물을 한번 만져라도만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차세대, 이제는 현 세대가 된 새로운 콘솔 게임기에서 발매 첫 주에 함께 출시한 게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의 신작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가 호평을 받으면서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엔 메타크리틱이 85점, 오픈크리틱이 84점으로 신화 3부작의 전작들이랑 평점이 비슷하게 매겨지고 있는데요. 좋은 게임이 나온 것 같아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팬으로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플레이를 해도 엔딩을 보기가 힘든 그런 방대한 볼륨이라고 하니까 당분간은 심심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으로 출시된 마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도 메타크리틱 85점, 오픈크리틱 85점을 받으면서 이 게임을 위해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도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너무 짧은 게 흠이라는 이야기도 많지만 적은 볼륨을 감안하더라도 좋은 게임이라는 평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좀 더 참아보고 연말까지 플스5를 못 구하면 플스4 버전으로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본체 구매 전쟁에서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영화계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아내와의 문제로 법정 공방을 지속하면서 연예계에 큰 논란을 만들었던 조니 뎁이 신비한 동물사전의 그린델왈드 역에서 하차하게 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인사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조니 뎁이 만들어 놓은 개성있고 매력적인 그린델왈드라는 캐릭터를 누가 맡게 될지는 수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니 뎁의 하차 소식을 보도했던 데드라인에서 지난 10일 단독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다음 그린델왈드 역의 배우로는 매즈 미켈슨이 물망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아직 초기 논의 단계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매즈 미켈슨이라면 더 멋진 그린델왈드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소식입니다. 감염증 이슈로 개봉일이 한 번 연기되고 결국 2021년 5월 7일에 개봉할 예정인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극장판의 새 티저 영상과 설정화가 공개됐습니다. 브라이트 노아 함장의 아들인 하사웨이 노아가 주인공인 소설 섬광의 하사웨이는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직접 집필한 정통 건담 시리즈 중 하나지만 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릴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 때문에 토미노 감독이 절대 애니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작품인데요. 드디어 극장 영상화가 돼서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설정화랑 극장판의 이미지 중에 주역기인 크시 건담의 디자인에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게임에서 접했던 카토키 하지메 디자이너 풍의 크시 건담이 아니라 원작 소설판에서 표현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모습이 됐습니다. 투박한 형태가 된 크시 건담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영화에선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이번 주는 차세대 콘솔과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신비한 동물사전, 그리고 섬광의 하사웨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엔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주의 덕후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 무슨 일이 있었죠니 였고요.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Gioniano Grungo Boni. 애니메이션 추천과 짤막한 리뷰를 이야기해드리는 코너 조니아너 그런거 보니. 제가 최근에 거실 텔레비전을 스마트 TV로 바꿨는데요. 텔레비전에서 바로 넷플릭스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TV로 넷플릭스 영상을 한 편씩 보는 게 하루 일과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위주로 보다가 문득 애니메이션은 뭐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꽤 오랫동안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시리즈를 만났습니다. 막상 봤더니 생각보다 재밌고 어릴 적 그 시절이 그리워지게 만드는 애니 포켓몬스터 W입니다. 포켓몬 마스터를 꿈꾸는 태초마을 출신의 지우와 피카츄, 그리고 언젠간 뮤를 잡겠다는 목표를 위해서 몬스터볼을 던지는 고우. 두 주인공이 갈색시티의 채박사 연구소에서 조사 연구원이 돼서 세계를 여행하는 내용의 포켓몬스터 W는 기존 시리즈와는 다르게 한 지방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진 전 세계의 지방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구성으로 돼 있어서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리즈니까 당연히 게임 최신작에서 배경이 됐던 가라르 지방에서만 여행을 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관동 지방부터 신호, 성도, 하나, 칼로스, 알로라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지우는 포켓몬 배틀을 통해 포켓몬과 교감하고 다른 트레이너들과 싸우고 우정을 쌓으면서 로켓단이 보이면 100만 볼트로 날려버리는 본가 포켓몬 시리즈의 주인공 트레이너 같은 모습이고, 고우는 포켓몬 고 유저처럼 배틀보다는 포획, 도감 채우기에 관심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포켓몬 고처럼 커브볼을 던진다든가 몬스터볼을 잘 맞췄을 때 그레이트, 엑설런트 이런 효과음이 나온다든가 하는 연출은 이전 시리즈에서는 보지 못했던 신선한 연출이라서 재밌네요. 이 애니메이션의 대상 연령층인 아이들이 처음 접하더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 아동용 애니메이션 시리즈 특성상 올드 팬들이 기억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나 생략된 내용이 있어서 오랜 팬들의 호불호는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끔 추억하는 1세대 151마리 시절, 풀 포켓몬을 스타팅 멤버로 정했던 2세대 금은 시절,
그때의 기억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서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좀 하고 서랍 속에 있던 게임보이를 다시 꺼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포켓몬스터에 대한 추억이 있나요?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아련하고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은 어릴 적 추억. 이번 주의 추천 동심찾기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W였습니다. 다음 주엔 어떤 애니 이야기를 할까 벌써 고민이 되네요. 그럼 지금까지 조니의 애니메이션 리뷰 조니아너 그런 거 보니였습니다. 리스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코너 내 얘기를 들어봐 조니. 저번 회에 메일 주소로 리스너 여러분의 사연을 모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대로 사연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사연도 읽어드리고 기프티콘 선물도 드리니까요. 앞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을 사연이 없으니까 이번 시간엔 그냥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 13일이었는데 13일의 금요일이었네요. 아무튼 금요일 오후에 엑다앤 조니 말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 촬영을 갔다 왔었어요. 만화영화 전문 채널인 대형 팬더에서 진행하는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라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가자로 신청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면접에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서류 지원한 참가자분들 중에 10명을 선발해서 면접을 본 건데 그 10명 중에 들어간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뭐 면접이라고 해서 막 일방적으로 질문하면 땀 막 뻘뻘 흘리면서 대답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 되게 편하게 떠드는 분위기로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막상 제 차례가 되니까 엄청 긴장해서 가기 전까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던 재밌고 재치 있는 답변 같은 거는 다 싹 백지가 되고 정말 재미없고 진지하게 웃음기 없는 그런 답변만 해버려서 아마 최후의 5인에서는 탈락이 아닐까 싶네요. 긴장한 상태로 말을 했더니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지금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은 오타쿠 문화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였는데 질문 듣고 거의 30초 가까이 굳어 있었어요. 정확히 뭐다 하고 정의 내리기도 힘들고 되게 광범위하면서 까딱하면 말실수하기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정신 차리고 답변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 좀 더 서로 간의 존중과 화합이 필요하다. 오타쿠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양지로 나오고 뭐 파일을 키우다 보면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딱 들어도 되게 재미없는 진지충 스타일 답변이죠. 거의 이렇게 재미없는 답변만 하다가 돌아왔는데 느낀 점도 많고 얻은 것도 많은 그런 좋은 경험이었네요. 그때 했던 인터뷰 내용은 대형 팬더 채널에 업로드 될 텐데 그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 팬더 채널에 가시면 애니메이션 관련 콘텐츠들이 정말 재밌는 게 많으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 구독도 해주시고 또 이번 프로젝트 함께 하시는 얄리의 아재 비디오 채널도 하나하나 다 진짜 재밌는 영상들이니까 그쪽도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마 최종 인원까지 선발돼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대형 팬더 채널이든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이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다른 크리에이터랑 함께 만드는 콘텐츠를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 코너로 보내주시는 사연은 덕질 이야기도 좋고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도 좋고 합방 같은 콜라보 콘텐츠 제안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뭐라도 좋으니 다음 시간엔 하나라도 사연이 도착해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코너 내 얘기를 들어봐 존이었습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조라디오의 두 번째 시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 벌써 패딩을 꺼내야 될 정도로 추운 시기가 됐는데 리스너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덕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라디오 조라디오의 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